세 번째 기념관 기행으로 찾은 곳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입니다. 평소 자주 오고 가는 종로에 기념관이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번이 첫 방문이었습니다. 2층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생애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설명을 보니 2000년대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작가 미상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전태일 열사를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저 또한 영화였습니다. 1995년에 개봉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란 작품이죠. 저는 이 영화를 개봉 첫날 서울극장에서 관람했습니다. 사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전태일에 대해 더 궁금해졌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일을 하게 되면서 아주 가끔씩은 전태일이란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그리고 독재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도 달라졌을 거란 가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전태일 열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크게 실감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 이를 보호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 또한 한국의 월급 노동자인 이상 종종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덕분에 현재의 제가 지금의 법과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전태일 열사가 없었다고 해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은 찾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느리게 찾아왔겠죠. 그만큼 전태일 열사란 사람의 존재감은 지금 저에게도 꽤 큰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당시 청계천 노동자들이 일했던 공간을 재현한 곳입니다. 매우 밝게 조성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전시를 위한 조명이겠죠. 광화문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에도 비슷한 공간이 있는데요. 그곳을 보면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 몸을 굽힌 채로 계속 일해야 했을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전태일 열사가 이끌었던 바보회가 당시 노동자들에게 받았던 설문지입니다. 한 달에 며칠을 쉬는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하는지 등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설문지를 재현한 인쇄물이 있어서 직접 설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노동운동가 고 이소선 여사의 생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전태일 평전의 저자인 고 조용래 변호사의 이야기도 있네요. 전태일 열사가 설립하려고 했던 회사에 대한 계획도 볼 수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내야 할 세금 다 내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는 것. 그리고 무성의하게 방치된 어린 동심을 빨리 구출한다는 것. 지방 출신을 위한 단체 기숙사 생활을 지원한다는 방침, 그리고 모든 절차를 학원식으로 처리하며 졸업생이 사업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업체로 성장시킨다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당시 전태일 열사가 사용했던 명함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관람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면 바보회가 사용했던 사무실을 재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집귀와 사무용품들이 많이 있네요. 이날 1층에서 보니 전태일 열사의 동상을 알리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동대문 평화시장 근처에 있었고 또 그 자리에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던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까지 가봐야 이 영상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 평화시장을 찾았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날은 1970년 11월 13일입니다. 사실 당시에 그는 근로기준법 서적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을 비롯해 공장주들이 고용한 깡패들이 나타나서 화형식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주변 건물의 계단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몸에 휘발유를 끼얹었습니다. 분신을 하기 전 계단에 앉아 있던 전태일 열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넘겨 짚어보자면 처음에는 어떤 무력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을 사회주의 조직으로 몰아붙이고 노동 현장을 감독해야 할 관청도 이를 방치한 상황에서 뭔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내보려고 했던 일들도 못하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무력감이 그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럼에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란 질문을 떠올린 끝에 분신을 선택한 게 아닐까. 말하자면 그가 현실에서 느낀 좌절감과 비애가 그를 이곳에 이르게 한 것 같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동상이 세워진 이곳은 전태일 다리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다리와 이어진 길은 전태일 평화시장길이란 공식 명칭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분신 장소가 서울 미래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날이 좋은 날 청계천 일대를 산책하신다면 잠깐 들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념관 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